이 이야기는 서울시에 사시는 이혜진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혜진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임신 6개월이에요. 남편은 매일 밤 제 배에 손을 얹고 속삭여요. 우리 아기 아빠 닮았으면 좋겠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웃어요. 억지로요. 왜냐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밤이 있었어요. 기억이 없는 밤. 모텔 천장을 보며 눈을 떴던 그 아침. 옆에 누운 남자의 얼굴은 지금도 기억 안 나요. 클럽에서 처음 봤던 건지 아니면 전부터 알던 사람이었는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그 방에 들어가게 된 건지도 모르는 그 남자.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남자의 아이를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매일 아기 이름 후보를 메모장에 적고 퇴근하면서 아기 옷을 사들고 오고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눈물 글썽이는 그 사람. 저는 그 사람 옆에서 매일 웃어요. 매일 무너지면서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술을 처음 배운 건 20살 봄이었어요. 입학식 날이었는데 선배들이 줄지어 서서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따라줬어요. 대학생 됐으면 이 정도는 마셔야지. 웃으면서요. 당연하다는 얼굴로요. 저는 그때 소주 냄새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고등학교 3년을 공부만 했던 애가 입학식 날 선배들 앞에서 종이컵을 거절할 배짱이 어디 있었겠어요. 한 잔 받았어요. 꿀꺽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선배들이 박수 쳐줬어요. 잘 마신다 하면서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의 봄은 정말 눈부셨어요. 강의실 가는 길에 벚꽃이 떨어지고 같은 과 동기들이랑 매일 밥 먹고 밤엔 편의점 앞 파라솔 테이블에 모여 앉아 캔맥주 마시면서 얘기하고. 나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애 있었는데. 야, 그 선배 완전 잘생겼지 않냐? 우리 MT 가면 술게임 뭐 할 거야? 그냥 청춘인 줄 알았어요. 밤새 마시고 노래방 가고 새벽에 24시간 해장국집에서 국밥 먹고 학교 잔디밭에 다 같이 드러누워 하늘 보고 웃는 것. 그게 다 아름다운 대학 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남들이랑 조금 달랐어요. 술이 세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엄청 약했어요. 맥주 2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소주 2잔이면 눈이 풀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취하면 기억이 끊겼어요. 처음 블랙아웃을 경험한 건 신입생 OT 첫날이었어요. 지방 펜션에서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밤에 술게임을 하다가 제 차례가 유독 많이 걸렸어요. 선배들이 막 소주잔 채워주고 동기들이 박수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없어요. 눈 떠보니 여자 동기 자취방이었어요. 옷은 그대로였고 다행히 별일은 없었어요.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너 어젯밤에 완전 필름 끊겼었어. 노래방에서 막 울고 길바닥에서 주저앉고 택시 잡는 것도 기억 못하더라. 나는 그걸 웃고 넘겼어요. 그때는 그냥 웃었어요. 3학년 봄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블랙아웃이 그냥 블랙아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텔에서 눈을 떴어요. 처음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옆에 누가 누워 있었거든요. 같은 과 남자 동기였어요. 그 애랑 그날 뭔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났어요. 그 친구는 멀쩡하게 일어나서 깼어? 하더라고요. 너무 태연해서 더 무서웠어요. 우리 어떻게 된 거야? 그 애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어제 내가 먼저 말을 잘랐어요. 더 듣기 싫어서요. 그 일 이후로 그 친구랑 어색해졌고 결국 졸업할 때까지 눈 마주치기가 불편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2번 더 있었어요. 한 번은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였고 한 번은 친구들이랑 간 클럽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다 기억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천장을 보고 옆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 감각. 또야? 그게 너무 익숙해지는 게 무서웠어요. 나는 그때 술을 끊으려고 처음 시도했어요. 1달 동안 진짜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친구들 술자리에 가서도 음료수만 마셨어요. 야, 왜 혼자 술 안 마셔? 너 요즘 왜 재미없냐? 한 잔만 마셔, 한 잔. 그런 말들이 생각보다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더 힘든 건 정작 내 자신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블랙아웃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일단 한 잔 마시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그 순간엔 진짜 통제가 안 됐어요. 몸이 먼저 손을 뻗었어요. 머리가 신호를 보내기 전에. 그 1달 이후엔 또 마셨어요. 그냥 졸업하고 취업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취업하고 나서 처음 1년은 진짜 조심했어요. 팀 회식에서도 맥주 1-2잔만 마셨어요. 선배들이 놀렸어요. 신입이 왜 이렇게 재미없냐? 술 좀 마셔야 친해지지. 그렇게 안 마시면 팀 분위기 깨는 거야. 그래도 참았어요. 나는 내 술버릇을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입사하고 8달쯤 됐을 때 그 회식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마무리 회식이었는데 부장님이 그날따라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오늘은 다 죽는 거야. 회사 카드야, 마음껏 마셔. 고깃집에서 시작했어요. 삼겹살에 냉면에 소주가 나왔는데 분위기가 딱 봐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 물을 마셨어요. 틈틈이 화장실 가서 찬물로 얼굴도 씻었어요. 1차는 어떻게 넘겼어요. 2차 술집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제 잔에 폭탄주를 만들어서 줬는데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분위기상 1잔, 2잔, 그리고 3차 노래방. 거기서부터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누가 내 어깨를 잡고 노래 부르는 소리, 마이크 잡고 소리 지르는 목소리들, 번쩍이는 노래방 조명. 점점 흐려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눈을 떴는데 천장이 낯설었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목은 바짝 말랐고 속은 막 울렁거리고 옆을 봤어요. 남자가 자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눈이 적응되면서 얼굴이 보였어요. 같은 팀 대리님이었어요. 김대리.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 나한테 항상 친절했던 사람.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미쳤다 또야, 진짜 미쳤다. 대리님이 눈을 떴어요. 나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민망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그 말이 그냥 죽고 싶게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나? 나는 어제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짓을 했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겠지. 나는 먼저 일어나서 옷을 챙겼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대리님이 말했어요. 먼저 나가도 돼요. 나는 좀 이따가 나갈게요. 뭔가 배려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더 미안했어요. 회사에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출근 준비하면서 3번을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팀 회의실에서 대리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가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근데 점심때 대리님이 카페라테를 2개 들고 왔어요. 자기 것
그리고 내 것. 아이스 라테 맞죠? 하면서요. 나는 그 커피 받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너무 다정해서. 그날 저녁 대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날 일 때문에 불편하면 말해요. 내가 먼저 조심할게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난 좋았어요. 나는 한참 그 카톡을 들여다봤어요. 좋았다고요? 내가 기억도 없는 그날 밤을 이 사람은 좋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화가 나야 하는 건지 고마워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제일 숨기고 싶은 모습, 그 바닥까지 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게, 그게 너무 낯선 감각이었어요. 한 달쯤 카톡 주고받고 퇴근하고 같이 밥도 한번 먹고 그러다 어느 날 대리님이 말했어요. 나 사실 좋아해요. 그날 전부터요. 나는 그 말 듣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저 사실 술 문제가 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그 말을 했어요. 블랙아웃 와요. 그때 그날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리님은 한참 들었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같이 조심하면 되지. 그 말 듣고 저 울었어요. 사귀기로 했어요. 연애는 좋았어요. 대리님, 아니 정욱 오빠는 생각보다 훨씬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퇴근하면 제 자리 앞에서 기다렸어요. 뭐 먹고 싶냐고 먼저 물어봤어요. 주말엔 같이 마트 가서 장 보고 집에서 밥 해 먹었어요. 나는 그런 일상이 좋았어요. 오빠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됐어요. 나 자신이 조금 덜 부끄러웠어요. 근데 연애한 지 8달쯤 됐을 때 사건이 있었어요. 대학교 동기 모임이 생겼는데 오빠가 표정이 별로였어요. 술 마시는 자리야? 응, 근데 나 이제 괜찮아. 진짜로 조심할 수 있어. 그래, 조심해. 연락해. 나갔어요. 처음엔 진짜 맥주만 마셨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는 애들이랑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소주가 나오고 폭탄주가 돌고 한 잔만, 딱 한 잔만. 그 한 잔이 또 시작이었어요. 새벽에 정신 차렸을 때는 어딘지 모를 술집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날은 혼자였어요. 근데 핸드폰이 방전돼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충전기 빌려 켜보니 오빠 전화 18통이 와 있었어요. 카톡도 수십 개요. 어디야? 왜 안 받아?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제발 연락해. 무서워. 그 무서워 세 글자가 심장에 박혔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까 오빠가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에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바로 안아줬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게 더 미안했어요. 진짜 미안해.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돼버렸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오빠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술 좀 줄이자. 나 진짜 무서워. 화를 안 냈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섭다고 했어요. 나는 그게 어떤 화보다 더 아팠어요. 결혼식 날이었어요. 오빠가 신혼방 침대에 나란히 앉아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꼭 안겼어요. 응, 나도. 결혼하고 나서 술을 거의 끊었어요. 회사 회식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면서 음료수로 대신했어요. 남편도 믿어줬어요. 늦게 퇴근하면 데리러 왔어요. 주말엔 같이 시장 가서 생선 고르고 집에 와서 찌개 끓이고 소파에서 다 같이 뒹굴면서 예능 봤어요. 평범했어요. 근데 그 평범함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진짜 나 괜찮아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제일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결혼한 지 8개월쯤 됐을 때 대학교 친구 생일 모임이 있었어요. 대학 때 제일 친했던 애들 넷이 다 모인다고 했어요. 남편 표정이 별로였어요. 술 마시는 거 아니지? 에이, 이제 내가 몇 살인데. 걱정 마. 근데 나가기 직전에도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많이 마시지 마. 전화 꼭 받고 늦어도 연락해. 나는 귀찮다는 듯 웃었어요. 알았다니까. 진짜. 현관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 눈빛을 보고도 나갔어요. 처음엔 진짜 조심했어요. 고깃집에서 맥주만 마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애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야, 너 결혼하고 나서 완전 사람 됐다? 남편이 잘해줘? 좋겠다. 야, 우리 대학교 OT 때 기억해? 너 그때 진짜 웃겼잖아. 옛날 얘기 나오고 학교 다닐 때 짝사랑했던 선배 얘기 나오고 졸업하고 나서 누가 어떻게 됐는지 수다 떨다 보니까 어느새 분위기가 달아올라 있었어요. 소주가 나왔어요. 딱 한 잔만. 그 한 잔이 항상 시작이에요. 2잔이 됐고 어느 순간 폭탄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친구 중 하나가 말했어요. 야, 클럽 가자. 오랜만에. 나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더 마지막으로 가봐야지. 다들 웃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갔어요. 클럽에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들뜨는 게 느껴졌어요. 쿵쿵 울리는 베이스 소리, 번쩍이는 조명, 수백 명이 몸 부딪히는 그 열기. 대학교 때 기억이 올라왔어요. 거기까지는 기억해요. DJ 부스 앞에서 친구들이랑 뭔가 마신 것 같고 누군가가 제 어깨에 손 올린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떴는데 모텔이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천장이 낯설었어요. 조명이 꺼져 있고 커튼 사이로 아침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옆을 봤어요. 남자가 자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불을 잡아당겼어요.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나는 소리도 못 냈어요. 그냥 입을 틀어막았어요. 토할 것 같았어요. 조용히 옷을 찾아 입었어요. 가방 챙겼어요. 남자가 깨기 전에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있었어요. 마스카라가 번져 있고 머리는 산발이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나는 그 얼굴을 보고 눈을 감았어요. 1층 편의점 들어가서 술 깨는 음료 샀어요. 계산하다가 카드 떨어뜨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음료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누구였지? 어떻게 된 거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친구는 자다 깬 목소리로 받았어요. 아, 어제 나 클럽 이후로 기억 없어. 나 어떻게 된 거야? 야, 나도 몰라. 우리 술 좀 마시고 나서 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냥 사라져 있어서 연락 여러 번 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야, 남편한테 연락 오면.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어제 우리 집에서 잤다고 해줘. 친구가 잠깐 조용했어요. 또 그런 거야?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진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비유가 아니에요. 달리는 지하철 문 앞에 서서 저 문 열리면 그냥 뛰어내려 버릴까 진짜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대신 계속 울었어요. 마스크 안에서요. 옆 사람이 고개 들어 쳐다봤어요. 모르는 척했어요. 현관 앞에 섰는데 비밀번호가 안 눌렸어요. 손이 떨려서요. 3번 잘못 누르고 나서야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불도 안 켰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빛만 있는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갰어요. 밤새 운 것 같은 눈이었어요. 나는 그 얼굴 보는 순간 무릎 꿇고 울었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진짜 미안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소파에 앉은 채로 그냥 나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서 잤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친구 집에서 다 같이 더 마시다가 거기서 잤어. 못 믿겠으면 전화해봐. 나는 이미 친구한테 연락해놨으니까 친구는 그렇게 말해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이 한참 나를 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의심도 있고 실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리고 체념도 있는 그게 다 섞여 있었어요. 결국 남편이 핸드폰 들더니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받았어요. 같이 있었어. 통화 끝났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바닥에 앉은 채로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더 멀게 느껴졌어요. 밥 먹을 때도 말이 줄었고 잠들기 전에 내 손 잡아주던 것도 없어졌어요. 나는 알았어요. 완전히 믿은 게 아니라는 걸. 그 일 이후로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생리를 안 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했어요. 며칠 지나도 안 했어요. 불안해졌어요. 퇴근길에 약국을 들렀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집어들고 계산하려는데 약사 아줌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임신하셨어요? 축하해요. 나는 억지로 웃었어요. 집에 와서 화장실 문 잠그고 혼자 했어요. 3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2줄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변기 뚜껑 닫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기뻐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눈물이 먼저 났어요. 왜냐면 확신할 수가 없었으니까. 남편 아이인지 아니면 그날 밤 모텔에서 처음 본 그 남자의 아이인지. 날짜를 계산해 봤어요. 핸드폰 들고 달력 들여다보면서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봤어요. 그날 밤도 배란 가능한 시기였어요. 남편이랑도 그 시기에 있었어요. 너무 애매했어요. 확률이 55에 가까웠어요. 나는 그 순간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있었어요. 진짜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나 자신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매일 나를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혼자 화장실에서 이런 계산이나 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임태기는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놨어요. 혼자 고민했어요. 지울까? 만약 남편 아이가 아니면? 아이를 낳았는데 얼굴을 봤을 때 아이가 남편을 닮지 않으면? 그 남자는 어디서 살고 있는 사람일까? 연락도 없이 사라진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남편은? 우리 부모님은? 시부모님은? 숨이 막혔어요. 혼자 병원 예약까지 알아봤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몇 글자 치다가 지웠어요. 또 쳤다가 지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뭔가 찾는다면서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잠깐 조용해졌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서랍에서 임태기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한참 그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나를 봤어요. 이거 진짜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 얼굴이 천천히 밝아졌어요. 눈이 반짝거렸어요.
나 아빠 되는 거야? 그 표정을 나는 지금도 못 잊어요. 진짜 순수하게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나를 끌어안고 웃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지. 나는 억지로 웃었어요.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들켜버렸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달라졌어요.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예전보다 더 환하게. 퇴근하면서 아기 옷을 사들고 왔어요. 조그만 하늘색 바지, 곰기 달린 모자, 발가락이 다 달려있는 발사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메모장에 이름 후보를 적어뒀어요. 서준은 어때? 아니면 하준? 여자면 지우는? 초음파 사진 보면서 울었어요. 야, 저거 심장이야? 저게 심장 뛰는 거야? 잘 때는 내 배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라. 아빠 닮아야 돼. 그 말 들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나는 겉으로는 웃었어요. 속으로는 무너졌어요. 인터넷에서 신생아 얼굴 유전 검색했어요. 아버지 외모 유전 확률, 혈액형으로 친자 확인 가능한가, 신생아 눈매 아버지 닮는 경우, 이런 걸 새벽에 혼자 검색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초음파 사진 볼 때는 진짜 신기하기도 했어요. 조그만 손가락, 동그란 머리, 심장 소리.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게 기적 같기도 했어요. 근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임신 6개월이에요. 배가 많이 나왔어요. 남편이 매일 저녁배를 쓰다듬으면서 말해요. 딸인가 아들인가? 뭐가 나올까? 그러면서 웃어요. 나는 그 옆에서 웃어요. 억지로요. 요즘 밤에 혼자 깨어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천장 보고 누워있으면 그 모텔 천장이 떠올라요. 아침 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그 방, 그 남자의 얼굴. 기억 안 나요. 얼굴조차 기억 안 나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방에 들어가게 됐는지도 모르는 그 남자.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남자의 아이를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은 생각해요. 그냥 다 말해버릴까? 남편 앞에 앉아서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버릴까? 술을 마셨고 기억을 잃었고 모텔에서 깼고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근데 그러면 남편은 무너질 거예요. 아마 나를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이 결혼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대로 숨기자니. 뱃속 아기가 움직일 때마다 죄책감이 올라와요. 발로 차는 게 느껴질 때 그게 기쁘면서도 무서워요. 얼굴을 봤을 때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아 있을지. 오늘도 남편이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우리 아기 아빠 닮았으면 좋겠다. 나는 불 꺼진 천장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한 그 말이 내 심장을 얼마나 찌르는지. 나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바뀌어요. 아기 움직이면 행복해서 웃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요. 남편이 아기 용품 사오면 같이 기뻐하다가도 화장실 가서 토할 만큼 불안해져요. 술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술은 그냥 도화선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나였어요. 그걸 지금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나는 지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모른 척하고 사는 것.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든 이 아이는 이미 태어날 거예요. 어느 쪽이든 나는 이미 그날 밤을 되돌릴 수 없어요. 어느 쪽이든 남편은 지금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그 웃음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미 망가뜨린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를 품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로 꼭 말해줘요.